그다음 이제 중소형주가 매력적인 이유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최근 지난주 목요일 CPI 발표 날부터 뭐 목, 금, 월, 화 어제 하루 뭐 수요일 정도만 쉰 것 같은데 그 중소형주 ETF 정말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올라오던데 자료 먼저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이 S&P 스몰캡 600입니다. 그러니까 중형주도 아닌 그 소형주 600 지수가 S&P 500, 그 대형주죠. S&P 500은 결국 S&P 500보다 2024년에는 성장률이 더 낮다라고 나오지만 이제 2024년 하반기 되고 2025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2025년에는 소형주 S&P 스몰캡 600이 S&P 500 대형주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다 데이터 나오고 있고 이 팩트셋 기준입니다. 팩트셋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026년에도 S&P 스몰캡 600이 S&P 500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뭐 향후 2년 동안 이렇게 소형주가 더 좋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시장에 약간 로테이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근데 약간 전제가 있긴 합니다. 소형주 기업들은 좀 경기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런 데이터 나온다 하는데 어쨌든 뭐 현재 경기 워낙 뜨겁다고 하죠. 경기 뭐 조금 식고 있어도 여전히 뜨거운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존 프라임 내 소비 데이터도 그러고 그래서 뭐 이런 이익 성장 전망 때문에도 스몰캡 600으로 돈이 조금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형주랑 소형주까지 합쳐진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1등부터 그 3000등까지죠. 러셀 2000. 러셀 2000에 그 이제 2024년 2분기 성장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 2분기부터 이 이익 성장률이 플러스 거의 흑자 전환이 이제 6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아니, 6개 분기 만에. 거의 이제 2023년 동안에는 이 러셀 2000이 이익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제 약 18개월 만에 이익 성장률이 흑자 전환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향후 3개 분기 동안 뭐 성장률이 막 60%, 80% 육박할 거고 정말 가파른 성장을 보여준다. 이런 데이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약간 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소형주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 과거 통계적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런 게뭐 과거 역사적 통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하기 언제부터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퍼포먼스가 좋았냐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기 한 달 전부터 약간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전에는 약간 소문이 나죠 시장에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한대라는 소식이 도니까 소형주가 그때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고 막상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중형주도 뭐 중소형주, 대형주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잘 나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 직후 한 달, 3달 동안은 그냥 평범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고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향후 1년씩 데이터를 보니까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성과를 압도했더라. 통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과거 역사적 통계도 이제 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고하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도 약간 중소형주로 돈이 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핵심 같은데 중소형주가 왜 매력적인가? 이게 부채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는 약간 이 고정금리 받고 있는 기업이 조금 유리하죠.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 때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사실상 저금리 생활을 계속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하늘색 이게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기에 좀 문제가 되죠.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90%가 다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50%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상할 때마다 이게 변동금리로 계속 돈 내야 될 게 더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자금 여건이 좋지 못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차질을 계속 빚었는데 근데 이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변동금리가 효과를 보죠.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금리를 몇 번씩 인하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결국 금리 인하할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이 변동금리도 뭐 리파이낸싱을 하든 금리가 자체적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도 중소형주가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과거 역사적 데이터로 중소형주가 왜 매력적인가? 약간 이런 역사적 통계 칼슨 리서치에서 많이 내놓는데 러셀 2000이 1% 이상 4거래일 연속 상승한 경우 과거
여태까지 주식시장 생기고부터 13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후 데이터를 보니까 13번 중에 11번이 이후에도 주가가 1년 후에도 주가가 상승했다. 상승 확률은 84.6%, 13번 중 11번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1년 뒤에 평균 주가 얼마나 상승했냐? 25.3% 러셀 2000이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거래일 연속 뭐 아니 막 3%, 1%, 2%, 3%막 이런 식으로 상승했는데 막 4거래일 동안 막 10%씩 상승했죠. 근데 이렇게 1% 이상 4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경우에 1년 뒤에 뭐 평균 25.3% 상승했다. 이런 데이터 나오니까 뭐 이런 데이터 믿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막 러셀 2000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러셀 2000이 최근 각광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관련한 ETF 가장 대표적인 ETF는 뭐 IWM ETF, 아이시어스 러셀 2000 ETF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이제 CPI 발표 이후부터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막 이것도 뭐 3배짜리 그런 거 있다고 뭐 네이버 뭐 그 인터넷에서 막 어디 카페 그런 데 막 많이 이야기하고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이 IWM 이런 거를 뭐 포트폴리오에 조금 뭐 해보는 게 이렇게 뭐 중소형주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쪽 ETF로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중소형주 괜히 뭐 잘못 건드리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뭐 그런 그 레슬리스 뭐 그런 수영장 업체도 중소형주인데 막 마이너스 20%씩 하락하지 않습니까? 좀 어렵다 보니 이런 ETF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소형주가 더 이익 성장률이 높을 거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소형주가 변동금리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더 좋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또 S&P 600 스몰캡 ETF도 있습니다. 뭐 SPSM ETF던데 이런 것도 근데 최근엔 뭐 주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비교해 보니까 IWM ETF랑 거의 흡사한 흐름 보이던데 어쨌든 뭐 나는 더 작은 걸 원한다 하시면 이런 SPSM 같은 ETF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